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아멜리아 고 글로벌이 드디어 인도네시아 요గ్야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아멜리아가 발랄하게 외쳤다. 족자카르타 아디스킵토 국제공항의 후끈한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특유의 생기와 자신감은 여전했다. 그녀의 채널 아멜리아 고 글로벌은 빠르게 성장하는 여행 유튜브 채널이었고, 아멜리아는 이번 인도네시아 여행을 통해 팔로워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야심에 차 있었다.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로운 콘텐츠,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다음 날, 아멜리아는 현지에서 빌린 화려한 패턴의 여름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셀카봉을 든 채 요గ్야카르타의 심장 크라톤 갸카르타에 도착했다. 술탄이 거주하는 궁전이자 자바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의 이국적인 아름다움에 그녀는 잠시 감탄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있어 보이는 장면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라이브 방송은 이미 시작되었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이 그녀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와, 여기 완전 대박. 여러분, 지금부터 저 아멜리아와 함께 신비로운 자바의 궁전으로 떠나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라톤의 고요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한껏 들떠 있었다.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며 과장된 리액션을 하던 아멜리아의 시야 한구석에 전통 근위병 복장을 한 나이든 남자가 들어왔다. 박수다르소였다.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수십 년간 이 신성한 공간을 지켜온 그의 눈에는 젊은 이방인의 요란스러운 행동에 대한 못마땅함과 함께 크라톤의 존엄을 지키려는 묵직한 책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아멜리아를 주시했다. 아멜리아는 더 특별한 앵글을 찾겠다며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눈에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한 조용하고 어딘가 신성해 보이는 안뜰이 들어왔다. 펜도포 스리망안티 근처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된 기둥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작은 경고 표지판이 있었지만 현지어로 쓰여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있어 아멜리아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바로 저기야. 아무도 없는 저곳에서 멋진 장면을 연출하면 분명 좋아요가 폭발할 거야. 그녀는 라이브 방송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살금살금 그 안뜰로 발을 들여놓으려 했다. 그때였다. 페미시! 딜라랑 마숙! 실례합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박수다르소였다. 그는 어느새 아멜리아의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의 손짓은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멜리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인도네시아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녀는 그저 사진 찍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로 여겼다. 짜증 섞인 표정이 얼굴에 스쳤다. What? 뭐라고요? 저 사진 한 장만 찍을 건데요.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저 아저씨 뭐야? 분위기 깨네. 리아님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요. 우리가 있잖아요. 헐, 현지인 NPC 등장? 팔로워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듯 아멜리아는 수다르소를 가볍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수다르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낮고 엄격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또렷한 영어로 말했다. This area is restricted. It is a sacred place, not a playground for your camera. 당신 카메라를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아멜리아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장난기는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다. 주변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호기심 어린 시선, 걱정스러운 시선, 그리고 몇몇은 불쾌하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때 근처에서 조용히 크라톤을 관람하던 현지인 할머니 한 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멜리아에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자바 억양이 섞인 인도네시아어로 그리고 서툰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아가씨, 여기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저분, 박수다르소, 크라톤 지키는 분, 말씀 들으세요.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미 몰려든 사람들의 시선과 라이브 방송을 의식하느라 할머니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했다.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창피함, 그리고 내 방송을 망치다니 하는 억울함이 뒤섞여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고 있었다.
박수다르소는 아멜리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요구했다. Stop your live broadcast. Immediately. Your show disrespects this palace and our culture. 라이브 방송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당신의 쇼는 이 왕궁과 우리 문화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일이에요. 나는 여행 유튜버라고요. 사람들에게 이곳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멜리아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수다르소의 흔들림 없는 위엄과 주변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체 모를 압도감에 그녀는 결국 스마트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라이브 방송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채팅창에는 물음표와 함께 아쉬워하는 댓글들이 폭주했겠지만 지금 아멜리아에게는 그것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박수다르소는 아멜리아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차례로 훑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는 대신 고개를 까딱여 그녀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멜리아는 자석에 이끌리듯 혹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인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수다르소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열렸던 오래된 정자, 펜도포 방살 켄코노 멜 켄차나 앞이었다. 황금빛으로 장식된 기둥과 섬세한 조각들이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지금 그곳은 관광객들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수다르소는 물리적인 위협 대신 나지막하지만 온 왕궁에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바쳐 이 자리를 지켜온 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돌 하나, 저 기둥 하나에도 수백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기쁨과 슬픔이 모두 스며 있는 곳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자신 역시 젊고 무지했던 시절 이 위대한 전통 앞에서 얼마나 작고 어리석었던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어쩌면 그 역시 깨닫지 못한 채 어떤 경계를 넘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아멜리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주 옅은 연민 같은 것이 감돌았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오. 이곳 크라토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오. 살아있는 역사이며 우리 자바 문화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요. 그의 목소리는 꾸짖음보다는 깊은 슬픔과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었다. 당신에게는 한순간의 흥미로운 영상, 좋아요를 위한 배경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삶 그 자체요. 당신의 그 가벼운 발걸음 하나,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우리가 수세기 동안 지켜온 가치를 얼마나 쉽게 훼손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오. 당신 손에 들린 그 작은 기계가 만들어내는 소음과 현란한 몸짓이 이곳에 깃든 조상들의 영혼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멜리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수다르소의 진심 어린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게감, 그녀를 둘러싼 크라톤의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지했는지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그저 인기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짓밟고 있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어깨의 떨림이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박수다르소 앞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크라톤의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가볍거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박수다르소는 한동안 말없이 흐느끼는 아멜리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엄격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듯한 씁쓸함이었을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이 용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그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초소로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수백 년 된 고목처럼 묵묵하고 단단해 보였다. 아멜리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어느새 흩어지고 없었다. 크라톤의 오후는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고요했다. 멀리서 가물난 악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뜨거운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바닥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크라톤을 나선 아멜리아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호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찍었던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았다. 화려한 편집과 자극적인 멘트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신의 가벼움과 무지, 모든 것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며칠 후 그녀의 SNS 채널 아밀리아고 글로벌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가장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였다. 영상은 화려한 편집 대신 차분한 내레이션과 함께 크라톤의 풍경,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반성하는 자신의 모습, 그날 이후 따로 촬영안을 담고 있었다. 글에는 그날 크라톤에서의 경험과 박수다르소에게서 배운 문화적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여행의 의미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 담겨 있었다. 저는 좋아요와 팔로워 수에 눈이 멀어 여행지의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잊고 있었습니다. 박수다르소 할아버지의 꾸짖음은 제게 단순한 규칙 위반에 대한 지적을 넘어 한 문화의 영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더 많은 것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배우는 여행자가 되겠습니다. 팔로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래서 다음엔 어디서 더 자극적인 방송할 건데? 라며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있었지만 리아님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솔한 모습 보기 좋아요. 앞으로의 여행이 기대됩니다와 같은 진심 어린 응원의 댓글들도 적지 않았다. 좋아요 수는 이전의 자극적인 영상들보다 적었지만 아멜리아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다. 시간이 흘러 요기야카르타 크라톤의 어느